안녕하세요. 마요회입니다. 참, 한숨부터 나오게 되는데요. 여전히 이 암호화폐 시장이 좀 붉게 물든 가운데, 유독 이 빨간색을 보이는 이 XRP, 리플이 또 눈에 띕니다. 이유는 아시겠죠? 이 SEC가 결국에는 항소 결정을 했는데요. 그래서 정말 설마 했는데, 결국에는 SEC가 항소 결정을 하는 것을 보고 참 정말 이 리플은 진짜 쉽지 않은 코인이구나 또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앞으로의 이 항소 그 일정 체크와 또 항소 결정을 두고 이것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지 말씀을 또 드려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간밤에 새벽에 이 SEC의 항소장이 이렇게 제출이 됐는데 그런데 요 달랑 한 장이에요.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별다른 내용이 없고 단지 항소를 신청을 하겠다는 요 항소장을 지금 10월 2일 날짜로 제출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항소를 할지 그것이 나온 것은 아니라는 것인데요. 제가 이전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번 10월 7일까지는 항소를 할지 안 할지 그 여부만 결정을 하는 것이었고 실질적으로 어떤 내용으로 항소를 할지는 60일 이내에 별도의 또 그 브리핑 서류를 제출하게 됩니다. 그럼 보다 구체적으로 앞으로의 일정을 좀 체크를 해보면 이 프레드 리스폴리 변호사가 앞으로의 그 일정을 좀 자세하게 이렇게 또 빠르게 트윗을 했는데요. 그럼 그 일정을 좀 살펴보면 일단 첫 번째로 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SEC의 브리핑, 그러니까 어떤 것을 구체적으로 항소를 할지 그것에 대한 데드라인은 60일 뒤이기 때문에 2024년 12월 2일까지 제출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 이것도 지금 이 연장을 또 신청을 할 수가 있어서 보시는 것처럼 SEC는 허용 가능한 30일 연장을 요청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최종 그 데드라인은 25년 1월 2일 새해 첫날이 또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는 리플은 항소를 제기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이 SEC가 항소장을 제출한 직후에 이 리플사의 최고 법률 책임자 스튜어트 알데로티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우리는 교차 항소를 제기할지 여부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항소 법원에 다시 한번 그것을 증명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을 보니까 이 리플 내부적으로는 이미 항소를 좀 준비를 해왔고 아무래도 SEC가 항소를 신청한 만큼 이 리플사 역시 교차 항소를 할 확률은 좀 매우 높아 보인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리플사가 항소를 신청할 경우에 이 기사를 보시는 것처럼 14일 내에 교차 항소를 신청이 가능하다라고 하면서 그 시간은 내일부터 카운트가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내일부터 14일을 계산을 해보니까 10월 17일 목요일까지 이 리플사가 항소를 신청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 리플사 역시 이 10월 17일까지는 그 항소 여부만 제출하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무엇에 대해서 교차 항소를 할지는 같은 시기에 그러니까 이 SEC와 거의 동일한 시기까지 또 제출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또 그 다음 일정은 이제 리플이 항소를 하게 되면 또 그에 대한 이 SEC가 반대 의견서를 제출하게 되는데 그것은 또 2월 2일까지 그러니까 요 1월 1일 브리핑을 제출한 이후로 30일 이내에 또 반대 의견서를 제출을 할 것으로 예상이 들고 그런데 이건 역시 SEC가 연장을 신청을 해서 또 이 리플사도 그 연장을 받아들여서 3월 2일까지 연장될 가능성이 높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에 대한 또 리플사의 답변서는 3월 말에 제출 예정이라 보고 있고 또 이 양측의 이 구두별로는 2025년 9월 혹은 10월에 예상이 또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최종적인 이 항소법원의 판결은 이르면 2026년 1월 그런데 아마도 3월이나 4월쯤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여기서 궁금한 것은 만약에
이 항소법원의 판결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대법원까지 가는 경우에는 또 언제까지 이 소송이 길어지느냐, 그것이 또 궁금하실 텐데요. 그것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누군가가 질문을 하니까 그러면 대법원까지 가는 일정은 어떻게 되나요? 라고 하니까 이 리스폴리 변호사가 플러스 1년 6개월에서 2년 정도가 소요가 된다. 이렇게 또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1년 6개월에서 2년이라면 계산을 해봤을 때 이 항소 판결이 나온 이후로 1년에서 2년을 지금 더해야 되니까 그 시기는 2027년 9월에서 10월 아니면 2028년 3월에서 4월까지도 이 대법원이 또 진행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참 2028년 3월, 4월이면 다음 사이클쯤에 완전히 종료된다는 얘기인데 참 이것을 생각을 해볼 때 완전히 이 리플의 상방이 열리는 시기가 다음 사이클까지도 갈 수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참 헛웃음이 또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 SEC는 이번 항소에 어떤 내용을 항소를 하느냐, 그것이 또 중요할 수 있을 텐데요. 그것에 대해서는 지금 이 폭스 비즈니스 기사, 이 테렉 기사가 또 그것에 대해서 언급을 했는데, 뭐라고 하냐면 그들은 프로그래밍 판매에 대한 판결, 그러니까 2023년 7월에 이 약식 판결에서 나왔던 프로그래밍 판매는 불법이 아니다라고 했는데 이것에 대한 항소를 하거나 이번에 법원이 리플사한테 기간 판매에 대해 지불하도록 명령을 한 이 벌금 금액에 대해서 이 두 가지 모두를 항소할 수도 있고 이 두 가지 중 한 가지만 항소를 할 수도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이 벌금 금액이 너무 작은 것에 대해서 항소를 하거나 아니면 작년에 이 약식 판결이 나왔을 때 SEC가 직후에 바로 이 중간 항소를 신청을 했었잖아요. 그때는 기각이 됐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2차 판매, 거래소에서 판매한 것은 불법이 아니다 라고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항소할 가능성이 있다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XRP 자체가 증권이냐 아니냐는 항소의 핵심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또 궁금한 것은 그럼 이 항소 신청 자체가 거부가 될 수 있느냐? 이것이 또 궁금할 수 있을 텐데요. 그것에 대해서도 지금 한 분석가가 이렇게 이 항소가 기각이 될 수 있는지 또 트윗을 썼는데 그래서 그 답변을 좀 보시게 되면 항소가 거부될 수 있나요? 그 답변은 항소 자체는 완전히 거부될 수 없지만 법원은 항소가 이유가 없거나 절차적 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항소를 기각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항소 자체는 거부가 될 수 없는 게 팩트이고 이 특수한 경우에 그러니까 항소할 이유가 전혀 없거나 아니면 그 절차를 어겼을 때만 이 항소를 기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는 이 항소 자체가 거부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봐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모로 좀 아쉬운 상황인데 그렇다면 이번 항소에 대해서 이 다른 변호사들의 생각은 어떠하냐? 이 제레미 호건 변호사가 이번 SEC 항소 결정에 대한 이런 생각을 지금 장문에 트윗을 또 올렸는데요. 뭐라고 하느냐? 여기 좀 보시게 되면 이것은 SEC의 큰 실수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SEC는 통계적으로나 판사가 의견을 쓴 사실 중심적인 방식을 근거로 볼 때 패소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XRP와 리플의 사용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바뀌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또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항소 판결이 언제 나올지도 언급을 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2025년 말이나 2026년 초까지는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얘기를 하면서 이전에 이 호건 변호사가 2025년 여름까지 이 항소 판결이 나올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런데 그것이 틀렸다. 죄송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 항소 판결이 2025년 여름 그러니까 이때쯤이면 이번 사이클의 대불장일 그 시기로 예상이 되는데 그런데 그때까지는 이 항소 판결이 나올 가능성은 좀 희박하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 모든 것이 곧 끝날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은 SEC의 새로운 리더십이 있는 경우입니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유일한 희망은 SEC의 새로운 리더십, 게리 갠슬러가 수장직에서 내려오면서 새로운 누군가가 이 자리에 앉았을 때 그것이 지금 유일한 희망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얘기는 이번 미 대선이 다시 한번 또 중요해졌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기사도 좀 보여드리면, 아시는 것처럼 이 트럼프가 자신이 대통령으로 당선 시 갠슬러를 해임을 할 것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트럼프가 대통령으로 당선이 되면서 SEC의 수장이 바뀌고 또 트럼프가 암호화폐 친화 정책 노선으로 가면서 이 SEC가 항소 진행을 포기할 그 가능성도 있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SEC가 무엇을 항소를 할지 그 브리핑을 제출할 기간이 연장까지 포함을 해서 내년 1월 1일이기 때문에 이때는 이 미국의 대통령 선거가 이미 끝난 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SEC가 브리핑을 제출하기 전까지 이 미국의 대선이 큰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그나마 좀 마지막 불씨이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요. 어쨌든 지금 이 리플 홀더에게는 너무나 좀 안타까운 순간인데,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려와는 달리 그래도 이 항소로 인한 하락이 한 776원, 여기에서 저점이 704원까지 떨어졌다가 살짝 반등을 했기 때문에 최대 낙폭으로 보면 대략적으로 한 9% 정도 하락을 했고, 현재 기준으로 봤을 때는 지금 대략적으로 한 6% 정도 하락을 했기 때문에 그나마 좀 이 예상보다는 낙폭이 적다는 점이 다행이지 않나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리고 항소가 진행이 된다 하더라도 어쨌든 이번 사이클에 불장이 오게 되면 2021년도에도 그랬던 것처럼 이와 같은 상승은 이번에도 나오긴 할 겁니다. 그런데 다만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좀 제한적인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 그것이 좀 아쉽기는 해요. 그래서 이번 이 SEC의 항소 결정은 진짜 이 리플 코인은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주긴 했습니다. 그래서 진짜 얼마나 큰 상승이 나오려고 좀 이렇게까지 눌릴까, 이런 생각이 또 들기도 하는데요. 그래도 일단 이 대선이 또 중요한 변수로 작용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이 대선의 결과를 지켜보면서 추후의 방향성도 어떻게 흐를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항상 제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부자가 되는 길, My Way.